똑똑한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나요? 오늘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 저자 주은숙입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머리가 좋다는 게 어떤 딱 하나의 영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공부에서 성과를 내는 암기의 영역이죠. 저는 11년째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정도까지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면 학습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머리만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성실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하거나 또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바로 생각뇌와 감정의 뇌인데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누군가의 감정에 더 쉽게 공감을 잘 하기도 하고 감정 영역이 좀 더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감정뇌의 양면성 때문에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사소한 잘못에 갑자기 내가 폭발했다거나 남편의 한마디 말에 갑자기 너무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거나 등등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는 이 감정적인 상태에 제가 빠져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감정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철저하게 이성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영역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됐어요. 다른 일상생활은 모두 정상적으로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주관하는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그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을 힘들어하지만 감정 내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일을 할 때는 잘하는 방법론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머리로 그 모든 것을 알게 됐다고 해도 막상 그 사람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다거나 뭐 이런 거는 뭔가 배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동기부여를 받기 위한 영역이 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경을 딛고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감정이 건드려지고 감정이 건드려지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인데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운입니다. 운과 실력이 만나야지만 성공이라는 걸 해낼 수가 있는데 실력이라는 건 이게 운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판단력도 포함을 하죠. 근데 운이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언제 운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을 만날 때까지 안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제거해 나가면서 버티는 그런 버티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꾸준하게 실행하도록 할 수 있는 끈기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끈기 영역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공부라는 건 사실 내가 혼자 하면 그만인 영역인 거죠. 내가 혼자 공부를 해서 성과가 나오고 그럼 학교에서 성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은 나 혼자 잘한다고 그것에 비례해서 빠르게 결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학창시절에 노력하면 성공하고 칭찬받던 경험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낯선 시간이에요. 전에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빠르게 성적이라는 결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일이라는 영역, 사업이라는 영역에서는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즉시 돈이라는 성적표로 전환이 안 되니까 힘들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 안을 걷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때 생각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해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올바른 말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감정내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좌절감에 빠진 감정내는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생각내는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더 매몰차게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 생각내는 이성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감정내는 좌절의 상태에 더 빠져들게 된다는 것.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희망의 위기를 겪는 순간이에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노력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그때 사실 포기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으로 감정내를 비난하는 순간 오히려 감정내는 더 심하게 요동치면서 삐딱선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내는 우리에게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동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에너지로 나 자신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정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감정의 폭주로 잘못된 무언가에 빠져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연인에게 빠져든다거나 사이 및 종교에 빠진다거나 혹은 쇼핑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다단계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괴로울수록 도피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더 종교처럼 붙들고 빠져들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저의 한 지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에 굉장히 집중했던 나머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콘텐츠에 돈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결국 그분께서는 현실의 모든 것들을 무감각하게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무감각하게 느낀다는 것. 내가 사는 현실 세계에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 내 삶의 통제권을 결국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감정을 제거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각내를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만들고 그 큰 생각의 틀에 안에서 멘토의 생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것을 내가 해내기 위해서는 용기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행동하도록 하는 건 결국 감정내이기 때문에 감정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내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끌어가야 돼요. 감정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바로 공감의 언어라고 합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통해서 나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할 것인데요. 또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통제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은 희망을 잃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반드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참여했던 MF케어에서 함께 나누었던 책인데요. 내 삶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삶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고 그 방향성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는 더 좋은 삶으로 저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좋은 삶과 더 큰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